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익친 휘대의 정신병자 계곡녀 사건입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왜 정신병자라고 했는지, 왜 어그로꾼인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9일 평화롭던 원쭉 익친에서 일어났음. 이게 아마 다음 쭉방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 침묵 게시판. 저번 여름에 계곡 놀러 갔다가 여자 5, 남자 3 이렇게 놀러가. 근데 거기에 친구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여자애거든? 그 계곡에서 놀다가 그 여자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다들 덮어두기로 하고 나중에 걔네 부모님한테 혼자 돌아다니다가 실종됐다고 말했거든. 난 구하고 싶었는데 남자애들이 그냥 두자고 해가지고 결국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심각성 느꼈는지 다 모른 채 하더라. 진짜 이거 퍼뜨리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여기밖에 없고 유유. 나 그 애 생각하면 죄책감 들어가지고 살자 하고 싶고 그래. 꿈에도 나타나고 유유. 요약. 남자 5, 여자 3 계곡 놀러 갔는데 여자애 한 명이 죽음. 근데 그 여자애 죽은 걸 실종이라고 구라치고 사건을 덮음. 이제부터 이 글을 올린 여자를 계곡녀라고 부르겠음.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충 걱정하는 사람, 자수하라며 부추기는 사람 등으로 나뉘어졌음. 이 글을 올리고 나서도 계곡녀는 자수를 해야 할까? 그냥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 시작함.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알아챈 네티즌들도 점점 계곡녀에게 주목하기 시작.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인지 자기가 나서서 계곡 달글을 만듦. 달글은 이제 약간 미니 게시판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엔 어수선하던 달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계곡녀에 대한 사건에 대해 달글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뽀글뽀글 물속에 갇혔다. 친구들이 나를 안 구해준다네. 뽀글뽀글 이라는 글이, 그런 이상한 글이 올라옴. 궁서체의 빨간 글씨로.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 이제부터 이 뽀글뽀글 물속에 갇혔다라는 글을 올린 년을 뽀글이라 부르겠음. 이때까지만 해도 익친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계곡녀와 뽀글이는 동일 인물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함. 뽀글이는 그냥 이 상황을 틈타 관심 좀 얻어보려는 관심병자로 알아두고 금방 뽀글이에 대한 일이 묻힘. 그리고 달글에서 달리는 익친들의 여러 의견. 글쓴이도 자기 합리에 쩌는 듯. 아니 난 구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냅두라 해서 냅뒀어 유유. 그니까 살인자 녀석. 욕먹기 싫으니까 참네. 합리화 쩌네. 친구가 물에 떠내려갔을 때 글쓴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냐? 라고 하지 않고 헐 하고 주춤하다 그런 거 같아. 당연히 그랬겠지. 계곡글 글쓴이랑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밀려서 빠지거나 장난으로 밀었는데 빠져서 그대로 죽은 거 아님? 그러니까 숨기는 걸 수도 점점점. 생각하니까 소름 돋는다. 앞으로 계곡 못 갈 듯. 헐 무서워. 헐 그런 거면 존나 멘붕이다 지금. 익친이들은 계곡녀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유추해보기 시작함. 이때까지만 해도 자작일 거라는 글은 드물었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계곡 달글에는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는 댓글 투성이만 올라옴. 그런데 이때 내가 아는 남자애가 해준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다? 라는 의미심장한 댓글이 올라옴. 그 글을 본 익친이들은 헐 자세히 말해봐. 야 말해봐 빨리. 라며 답글이 쭈르륵 달려오기 시작. 그리고 몇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계곡글 아는 남자애한테 들었다는 거 글 올렸어 라는 게시물이 올라옴. 그 게시물에 써있던 내용을 그대로 써보겠음. 위에 아는 남자애한테 같은 이야기 들었다고 댓글 쓴 애야. 지금 소름 돋아. 타자도 잘 안 쳐진다. 남자 셋이랑 여자 5명? 원래 남자 4세 여자 5이었을 거임. 여름도 한여름이 아니라 여름 끝날 쯤이야. 내 이야기랑 같은 거라면 말이야. 근데 그 당일날 남자애가 1명 못 오고 저렇게 갔다고 들었음. 물에 빠진 애가 좀 꼽살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도 그 애를 별로라고 생각했다고 해. 근데 어쩌다 끼게 된 거고 멀리 페트병 던져서 잡아오는 게임 같은 걸 했는데 물살도 별로 안 셌었대. 근데 첫 타자로 그 여자애가 걸린 거야. 계곡이 좀 넓어서 걔가 한참 헤엄쳐 갔대.
맨 처음 중간쯤 가다가 허우적대길래 장난인 줄 알고 냅뒀대.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지네끼리 장난치면서 놀았었나봐. 10분 15분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없더래.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지네끼리 놀았대. 남자애들이 튜브 타고 밑에 물가 주변으로 갔는데 여자애가 걸려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미 죽었대. 5시간 동안 물에 불어서 애가 진짜 하얗다 못해 창백하더래. 근데 확실히 죽은 줄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다가 그 주위에 묻었다고 그랬어. 남자 셋이서 큰 돌도 옮겨다가 올려놨다고. 그리고 실종 처리됐다고. 난 그날 당일날 일이 생겨서 못 간 남자애가 해준 이야기야. 그날 갔으면 똑같이 살인자 될 뻔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엄청 소름 돋고 손도 달달 떨린다.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바로 지울 테니까 캡처해. 요약. 같이 가기로 했던 남자애가 한 명 못 오고 물에 빠져 죽은 애가 꼽사리로 끼어 같이 가게 됨. 하지만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그 애를 전부터 안이 꼽게 보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놀러가게 됨. 계곡에 들어가 일행끼리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의 내용은 대충 멀리 페트병을 던져서 잡아오는 식의 게임. 근데 첫 타자로 그 여자애가 걸리게 되고 넓은 계곡을 한참 헤엄쳐 갔을 때쯤에 일행은 지루해져서 지네끼리 장난치며 놀기 시작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보일 기미가 없는 여자애를 뒤늦게 찾기 시작. 이미 발견되어 있을 때는 시체. 일이 심각해지자 일행은 근처 어딘가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애를 묻고 옴. 이제부터 이 글을 쓴 사람을 아는 남자애라고 부르겠음. 아무튼 아는 남자애는 엄청난 내용의 글에 게시물을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 삭제, 후련히 사라짐. 이후 시간이 지나도 계곡녀와 아는 남자애가 나타나지 않자 익친이들은 답답해하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봄. 혼란이 가중되고 익친이들의 추측은 점점 심해짐. 그런데 뭐임? 방금 나만 미안 이 댓글 본 거임? 응? 나도 봤음. 그걸 뭐야 겁나 소름인데? 계곡녀로 추천되는 년이 미안이라고 댓글을 써놓고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함. 자작을 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친구에게 미안한 건지 위미심장한 2글자만 남겨놓고 계곡녀는 또 후련히 사라짐. 소름, 멘붕, 혼란만 더욱더 가중, 달글은 가열.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여기저기로 번지게 되고 있던 도중 계곡녀가 갑자기 글을 올리기 시작. 나 계곡녀인데 그냥 자작이라고 믿어주라. 달글까지 만들어지고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달글 내려주고 그냥 자작이라고 믿어줘. 너네들한테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생각 잘해서 해결할게. 괜히 소름 피워서 미안하고 이제 글 안 쓸게. 미안. 그냥 자작이야도 아니고 자작이라고 믿어주라. 내가 생각해서 잘 해결할게. 라는 위심의 여지를 겁나게 남겨놓는 철두철미 동방불패 계곡녀. 그 글을 본 익친들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혼란. 자작이라고 주장하는 계곡녀와 달리 익친이들의 추측이 또 한 번 난무하기 시작함. 일이 커지니까 자작이라고 하는 거 아님? 지들끼리 짜서. 자작이라기엔 너무 섬세했음. 그 짧은 시간 안에 페트병 던지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냥 관심 얻어보려고 자작 버린 거 아님? 등등. 자작이다, 자작이 아니다 라는 글로 도배가 됨. 그런데 이때 계곡녀의 글이 또 올라옴. 내용은 대충 자작 맞다는데 왜 안 믿냐며 익친이들에게 증거물을 제시한 것. 밑은 게시물에 올라왔던 자료들. 이렇게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단 흔적인 거죠. 이게 뽀글뽀글 쓰지마. 그 죽은 애 진짜 무서웠겠다. 뽀글뽀글 물에 빠져. 근데 그 계곡 그 사건 근데 걔네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근데 걔네가 죽인 게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나 계곡녀인데 그냥 자수할까. 뽀글뽀글 좀 쓰지마. 뽀글뽀글. 나도 예전에 죽을 뻔한. 위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온 자료는 내 활동 알림으로 내가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 또는 답글이 달렸을 때 활동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기가 올린 글의 소식만 알려주는 것. 맨 위칸에서 3번째 칸에 있는 뽀글뽀글 물에 빠져는 즉 아까 언급했던 뽀글이는 계곡녀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밑에 보이는 소름돋아. 근데 그 계곡 사건 솔직히 근데 걔네가 죽인 게 아니라 라는 글들은
자기가 쓴 글에 전혀 모르는 남이냐 글쓴이를 까기도 하고 그 글에 매우 소름 끼쳐 하는 등 자신의 글에 호응, 까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 맨 처음 글을 싸고 바로 헐 소름 밑에 글 봤어? 하면서 관심을 끄는 게 보임. 이후 개공녀가 직접 나서서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간 미심쩍은 게 아니어서 익친이들은 괜히 사건 묻으려고 발뺌하는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지가 직접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냐는 등 또 한 번 추측이 난무. 개공녀는 그 상황마다 간간히 나와서 약을 올리고 사라짐. 스바려니. 스발 그럼 뽀글 이퀄 계곡 그리고 아는 남자인데 아는 남자애는 뭐여? 그건 확실한 거 아님. 뽀글이 개공녀 아는 남자 이렇게 다 똑같은 년이면 진짜 얘는 멘탈이 유영철급으로 사이코다. 뭐 이렇게 혼란이 가중이 됐습니다. 일단 두 개의 추측. 뽀글이는 개공녀인 거는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들은 것 같다며 불쑥 나타난 아는 남자애와 개공녀가 동일 인물인지는 미지수. 그리고 개공녀가 자작이라면 내 활동 알림 목록으로 올렸지만 의심쩍고 찝찝했던 익친이들은 의문을 제기. 일이 점점 커지자 무서웠던 개공녀와 개공녀의 친구들은 사건을 묻기 위해 자작인 양 내가 뽀글이라고 하면 우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며 개공녀 사건은 자작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로 기울기 시작. 또 한 번 개공녀의 소식이 끊기고 익친들의 댓글만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시간이 지나 올라온 또 하나의 글. 자신의 오빠가 IP 추적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오빠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본 익친이들은 익명인데 IP 추적이 가능하냐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믿음을 줬음. 지금부터 이 글을 올린 사람을 IP녀로 부르겠음. 얘는 좀 이따 나옴. 그리고 자작 맞잖아 vs 계곡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데 일이 커지자 무서우니까 자작이라며 발뺌하는 거야. 이 두 의견으로 나눠짐. 익친이들은 열심히 추측을 하기 시작함. 이때부터 멘붕의 조짐이 보이던 몇몇 익친이들은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눈치챔. 아주대 정신과 031 땡땡땡땡땡 진심 여기가 나도 여기 가서 상담하고 했는데 진짜 좋아. 진심 가보길 바래. 너 그러는 거 진짜 병이거든. 진짜 가봐. 점점점. 위와 같이 정신병원 추천글에 고마워라는 댓글을 달고 시간이 지나 비싹을 하는 둥 간간히 개공녀로 추정되는 년이 짧고 소름 돋게 댓글을 싸고 아주 재빨리 비싹을 함. 그게 개공녀이건 관심병자던 둘 다 멘탈에 병이 있는 건 확실. 땀땀. 또 한 번 익친이들이 자작이다 아니다로 다툴 때 익친의 글이 올라옴. 너네 멍청하다 정말. 오, 여기 사진이 첨부가 돼 있는데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여자 사진이네요. 어휴. 여기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냥 구할래? 그냥 냅둬. 어떡해. 살려줘 얘들아. 제발 숨을 못 쉬겠어. 뽀글뽀글. 물에 빠져 죽네. 뽀글뽀글. 숨을 못 쉬겠네. 눈이 감기네.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네. 날 안 구한다네. 난 자작을 했네. 애들이 낚였네. 익친의 물타기가 뽀글뽀글. 달글이 생겼네. 점점점. 이렇게 개공녀가 자기가 올린 글들을 공개. 개공녀가 이렇게 자료들을 제시해도 익친이들은 자작이 아니라 사건을 묻으려 일부러 조작해 자료를 올린 개공녀의 발악이라고 생각함. 개공녀가 자꾸 자작이라며 증거물을 올리고 의미심장한 답글을 싸기도 하며 익친이들을 혼란 투더 혼란에 빠뜨림. 그리고 아까 그 IP녀와 아는 남자애도 나타나지 않음. 근데 시간이 지나 개공녀가 나타날 즈음 IP녀가 등장. IP녀가 IP를 땄다며 함께 올린 자료. 여기 이렇게 있죠. 개인정보가 써져 있는 듯한. 근데 그때 아오 IP 쌍땡아 네 G마켓 주소 인증하지 말고 등신아. 어떻게 IP 추적을 하는데 이름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 것까지 다 나와. 쓰바 생리주기도 나와있다 그래라. 알고 보니 IP녀가 올린 자료는 G마켓 홈쇼핑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개공녀 IP를 턴 것이라며 구라를 깐 것. IQ 추적을. 그리고 계속 악화되는 익친이들의 멘붕 속 또 한 번 익친이들의 멘탈을 유리멘탈로 만들어버린 덧글이 등장. 달글 삭제해 오빠. 경찰서에서도 접수 안 된다고 함. 응?
자료가 부족해서 위에 글을 못 올렸지만 이 글이 올라오기 전 자신의 오빠가 경찰이라고 신고 접수를 해보겠다던 익친이 있었음. 이 익친은 닉네임까지 까발린 신뢰가 있는 익친. 근데 계곡녀가 신뢰 있는 익친인 척 서에서 접수가 안 된대, 달글 삭제해 라고 댓글을 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뢰 있는 진짜 익친이가 등장. 그런 내용의 댓글은 쓴 적이 없다라며 주장. 계곡녀가 신뢰 있는 익친 사칭을 한 거네요. 신고니 뭐니 일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계곡이도 무서웠는지 달글을 삭제하자며 분위기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몰기 시작했던 것이었음. 그러니까 짭 신뢰 익친을 연기했던 건 계곡녀. 하지만 계곡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의 열기는 가라앉을 줄 모르고 점점 커지기만 했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계곡녀가 올린 댓글. 나 자수했어 얘들아.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고 씨볼. 거짓말 아니야. 이따 글 올릴게. 점점점. 처음에 자수했어 라고 댓글이 올라왔다가 또 빛같이 삭제가 됨. 익친이들 또 멘붕 시작. 아까까지만 해도 자작이라며 자료까지 제시하더니 지금 와서 자수를 했다며 영문 모를 소리만 짓거리는 계곡녀. 하지만 몇몇 눈치가 빠른 익친들은 자수를 했는데 여기 어떻게 와? 저 사람 죽였어요. 흑 지송지송. 자수했으니까 가서 네 친구들한테 자수했다고 하렴. 이러고 보내주냐? 자수했다는 글 또한 자작이라는 것을 눈치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달글이 끝난 시점임. 여기서 알고 가야 할 사건이 있는데 유부남녀 사건. 유부남이랑 잤다며 어느 익친이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킴. 알고 보니 이 글을 올린 글쓴이는 계곡녀, 즉 자작이었음. 건대 취소 사건. 어떤 익친이 전산 오류로 건대 취소됐다고 글을 올림. 근데 어떤 관심병자가 댓글로 축하라며 농락하는 댓글을 다름. 그걸 보고 화가 난 익친녀들은 관심병자 새끼한테 욕을 함. 하지만 이 글을 올린 사람도 댓글로 축하라고 올린 사람도 계곡녀.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도 그리고 이제 축하라고 올린 사람도 다 계곡녀라는 거죠. 즉 자작. 논란녀. 익친에는 꼭 가끔 귀신짤, 똥꼬짤, 혐짤, 그 지기에게 시비 터는 글, 관리자에게 시비 터는 글 등 논란을 터뜨리고 호련히 사라지는 년이 있었음. 알고 보니 이 논란녀는 계곡녀. 그러니까 이 모든 등장 인물들이 다 그냥 계곡녀라는 겁니다. 여기 또 이 사태를 딱 깔끔하게 정리해둔 댓글이 있습니다. 계곡 사건 정리. 남자 셋 여자 다섯 계곡 놀러 갔는데 여자의 한 명이 죽음. 그 여자의 죽은 걸 실종이라고 구라를 치고 사건을 묻음. 한 익친이가 자신이 아는 남자애한테 들었던 시체 유기 사건이랑 비슷하다는 글을 올림. 뽀글뽀글녀, 유부남녀가 이제 계곡녀라는 게 드러남. 현재 계곡 사건이 커지자 계곡글을 묻으려고 계곡녀가 다른 논란 글을 만들어서 혼란시킴. 계곡 사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나지 않음. 달글 하나가 이제 글이 다 써지고 달글 2가 탄생 핫이슈에 올라가고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에 계곡녀 사건이 뿌려지자 자작이다 아니다 묻으려고 저지라 하는 거다 분위기는 어수선했음. 근데 이때 계곡이가 또 글을 써주심. 나 계곡녀인데 아직도 달글에서 저러네. 내가 뽀글뽀글 이제 끝이 났네. 자작이네라고까지 했는데 계속 달글에서 너네들끼리 그렇게 추리한 척 하다가 시간만 날리는 거야 등신들아. 애초부터 구라였는데 나 똥구짤도 올리고 귀신짤도 올리는데 그냥 종결시켜 바보들아. 네이트판에 글 올리든 핫이슈에 올리든 IP 추적을 하든 경찰 오빠 부르던 니들 알아서 하시던가요. 에휴 쯧쯧. 5시간 동안 수고했어. 익 등신년들아. 새벽에 귀신짤로 찾아올게. 관리자랑 익진년들 긴장 빨고 있으렴. 뽀글뽀글. 위 자료들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설명했던 귀신짤, 꼬짤, 혐짤을 올렸던 논란녀 사건의 범인은 계곡녀라는 것. 댓글에 이렇게 달렸네요. 자작이든 자작 아니든 2년 병원에 쳐넣으면 안 돼? 자작이어도 문제고 자작 아니어도 문제야. 또 제기된 폐륜글.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어떤 익친이가 글을 올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만 나셨다고. 근데 어떤 정신병자 새끼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글을 싸댔다가 겁나 까임.
근데 나중에 이 글쓴이가 캡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글쓴이가 명복을 빕니다 댓글 썼다 겁나 까인 글쓴이였고 명복을 빕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글쓴이랑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 거랑 밑에다가 야이 미친놈아 이렇게 달았던 댓글이 다 한 사람의 작품이었던 거네요. 그 셋이 전부 다 동일 인물인 거임. 또 제기된 건대 취소글, 이때까지만 해도 건대 취소 사건의 글쓴이가 누구였는지는 누구도 예상 못했음. 그때 나 개공녀인데 건대 불합격 글 쓴 것도 나고 건대 불합격 축하한다고 쓴 것도 나임.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너네 똑똑하다.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 글 아빠 교통사고 났다고 올렸는데 그 글 댓글에 내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리고 방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봤어? 미친년 아니야? 이것도 내가 올린 거고 다 내가 올린 거야. 너네 탐정이라 탐정. 올. 전부 개공녀가 벌인 자작. 그동안 익친의 논란 글들은 모두 아니 이 구역의 미친 땡은 개공녀였던 것. 댓글로 이제 난리가 났네요. 진짜 같으니까.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상에 이런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은 전부 개공녀가 만든 이야기. 마지막에 무서웠으면 추천. 마지막에 안 무서웠다 추천. 이런 사람 만날까 겁난다. 구독. 내가 아는 사람일까 겁난다. 좋아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아무튼 여기까지가 개공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 한 사람이 이렇게 모두의 여론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익명 게시판이니까 뭔 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그냥 시간을 거기다 계속 쓰고 있으면 여론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정리본도 개공녀라는 설이 있음. 포트폴리오 만든 거네. 본인 어그로 포트폴리오. 마케팅이네. 이 관심종자는 판에 뜬 거 보고 또 좋아하겠지. 개공녀네. 님들도 개공녀죠. 아무튼 세상에 그 인터넷에 댓글이나 채팅 이런 거에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 본인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가 어떤 쪽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관심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즘 유튜브 댓글로 그거 많잖아요. 베스트 댓글 100 낀 다음에 19금 계정 이런 걸로 이제 댓글 달아. 그리고 거기다가 좋아요 주작을 해가지고 맨 위로 올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사람 많이 쓰면 이런 거 뭐 불가능할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사람 써가지고 제 채널에 이제 뭐 배대는 만든다. 너무 쉽죠. 요즘 거짓 정보 선을 넘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익친 희대의 정신병자 어그로쿤 개공녀 사건 여기까지였습니다.